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요, 비슷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요? 왜 이렇게 요즘에 하락하죠?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 볼 때 사실 미국 증시의 주가가 빠지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겹치고 있잖아요. 일단 시작은 CPI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멀었나 보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수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너무나 튼튼하다.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시장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어제 같은 경우는 ASML, 우리가 믿었던 AI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AI가 미국 증시를 이끌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있었는데요. ASML이 굉장히 초라한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예약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주가가 빠지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왔죠.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건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죠. 미래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우리가 과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확률이 있는가. 따라서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호재가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예상할 때 그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주식 시장 중에 가장 건강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재가 나올 때는 여김없이 주가가 떨어지고요. 호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오늘 다행히 TSMC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ASML이 주시장을 끌고 내려갔다면 오늘은 TSMC의 어닝 결과 덕분에 아마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만들어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좋은 일이 발생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부터 보시면요,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였죠.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여김없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ASML의 어닝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는요, 굉장히 뻔하게 움직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뻔하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좀 보시죠. 어제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가 37까지 떨어졌었는데요. 34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포감이 오히려 더 확산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믿는 구석이 우리가 AI가 믿는 구석이었는데 오히려 AI 수혜주인 ASML이 어닝 실적이 형편이 없었죠. 따라서 이러다가 미국 증시가 AI 수혜를 못 받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AAII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AII는요, 굉장히 간단한 설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취합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떨어졌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38.3%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34%나 됩니다. 불과 3주 전을 보시면요. 50%의 투자자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던 사람들은 22.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2%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58%,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당연하게도 1.15%나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하락을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주식이죠. 어제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15.59% 급등했습니다. 역시 밈 주식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GY,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4.87, 스냅이 플러스 4.71, SQQQ 플러스 3.67, 펄솔라 플러스 2.85, 모비라이 플러스 2.75, 니오 플러스 2.62,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1.43,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플러스 1.41, 아사나 플러스 1.25, 리오토 플러스 1.13, 플러그 파워 플러스 1.11,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가 1.09%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린에너지, 청정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플러그 파워, 리오토,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인페이즈 에너지, 마지막으로 펄솔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주가 이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인데요. 가장 위쪽에 데스티니 테크 100가 다시 나옵니다. 어제는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역시 32.1%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밈 주식의 성격을 띠는 종목이다. 이러한 형용사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밈 주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준 채널에서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미준의 모멘텀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개별 종목을 선정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입니다. 성장의 스토리라는 것은요, 얼마나 잠재력이 뛰어난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인가, 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거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좋은지, 지금 현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을 알아내고요. 자, 세 번째는요. 기업의 주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펀더멘탈을 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신이 있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요. 제가 미주온 탑 13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리밸런싱을 할 때 모멘텀을 이용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0월 초에 10월 말이었나요? 이 테슬라를 정리하고 이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략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성장 스토리가 좋았기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펀더멘탈도 약해지고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비중을 줄이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모멘텀 투자 전략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만약에 밈 주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보시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밈 주식은 이 모멘텀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물상하거든요. 따라서 밈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수익률에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주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종목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암홀딩즈가 11.95%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SML의 영향이 큰 거고요. 버진갤럭틱이 마이너스 9.36, GRRR,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16, ASML 마이너스 7.09,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6.67, AMD 마이너스 5.78,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너스 5.26, KLA 마이너스 4.95, 레딧 마이너스 4.7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47, 나비타스 마이너스 4.18, 크리스퍼 4.1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인데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단 한 종목만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역시 펄솔라입니다. 플러스 2.85%로 가장 좋았고요. TSMC가 마이너스 0.5, 벌팁 홀딩즈 마이너스 0.5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6, 테슬라 마이너스 1.06, 아마존 마이너스 1.11, SMCI 마이너스 1.66, 인피니언 마이너스 1.70, 팔란티어 마이너스 2.61, 우버 마이너스 2.95, 비트코인이 3.8%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6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87,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펄솔라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인 종목이잖아요. 자, 이렇게 펄솔라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태양광 기술에 대한 관세를 복원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 2년 가까이 미국 정부는요,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물량이 수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중국 기업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면서 덤핑을 했거든요. 따라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없어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펄솔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 쪽에 베이스가 있거든요.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요. 자, 펄솔라에 대한 기사를 올려드렸는데 여기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멤버분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썬파워 주식을 2달러 언저리에 정리했습니다. 펄솔라와 다른 건 주가에서도 실적에서도 다르겠지만 같은 태양광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본문상으로만 이해가 어렵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펄솔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공장이 미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성장의 스토리 말고요, 펀더멘탈을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킹알파로 옮겨서 굉장히 소중한 새로운 툴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메뉴가 뜨게 되고요. 또 어제처럼 가장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최고의 ETF, 스톡 스크리너, ETF 스크리너, 마지막으로 컴패리슨, 비교가 나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스톡 스크리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비교 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리슨을 누르시면요, 일단 제가 컴패리슨을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고요. 그거 말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시킹알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G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주식을 비교하는 분석이 있고요. 뭐 두 번째로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디펜스 스톡이 나오죠. 에어라인, 항공사 주식을 모아놓은 비교 분석도 있고요. 그 밑에는 AI도 있죠. AI 수혜주를 모아놓고 비교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쭉쭉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에너지 스톡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솔라스톡. 따라서 이 태양광 관련된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킹알파 미리 6종목을 선정해 놨거든요. 가장 위에는 기업의 티커네임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기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시킹알파가 선정해 놓은 6개의 태양광 대표 기업은요, 첫 번째로 솔라엣지, 두 번째는 인페이지 에너지, 세 번째 선런, 네 번째 펄솔라고요, 다섯 번째 썬파워, 마지막으로 SOL, MLN 그룹이 나옵니다. 자, 이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레이팅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한눈에 봐도 펄솔라의 레이팅이 가장 좋습니다. 퀀트 스코어로 봐도 그렇고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가 주는 점수,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 모두 바이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솔라엣지라든지 SPWR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가 강력 매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좀 어려운 펀더멘탈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퀀트 스코어가 구성되는 이유를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라엣지가 아까 굉장히 퀀트 스코어가 낮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SPWR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수익성이 지금 솔라엣지도 D+, 그리고 SPWR도 D에 머물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 펄솔라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이 A를 받고 있고요. 성장세는 A+, 가장 좋습니다.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은 D로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B-로 지금 유일하게 푸른색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PS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일단 6종목 모두 배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PE 레이시오가 포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나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라엣지도 그렇고 이 선런도 그렇고요. SPWR도 그렇고 NM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죠. 자, 나머지 종목을 보시면요,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64.8배입니다. 따라서 인페이지 에너지가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64배가 넘어간다. 굉장히 비싼 주식이고요. 펄솔라는 12.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SOL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PER이 5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겠죠. 여기 PEG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비교해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얼마나 저렴한 상태인가. 자, 보시는 것처럼 펄솔라는요 0.33입니다. 따라서 PE 레이쇼도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성장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세를 한번 보시죠. 과거 1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솔라엣지는 마이너스 4.3, 인페이지 에너지 마이너스 1.7, 선런 마이너스 2.65, 그리고 펄솔라는요 무려 26.7%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OL은 70.7% 오히려 더 좋고요. 그리고 SPWR은 마이너스 3.2%. 자, 그리고 향후 다가오는 1년 동안 기대되는 성장 추세를 보시면요, 솔라엣지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도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런은 플러스 3.5, 펄솔라는 플러스 28.9고요. SPWR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SOL은 플러스 32.5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가오는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펄솔라 그리고 SOL이 유일하다. 물론 이제 선런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겠죠.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보시면요, 현재 인페이지 에너지가 46으로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펄솔라가 39.2, 그리고 SOL은 22%입니다. 자, 그리고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도 보셔야겠죠. 자, 인페이지 에너지가 19.1, 그런데 펄솔라는요 순이익 마진이 더 좋습니다. 25.03.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순이익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보죠. 이 ROE라고 부르는 거죠. ROE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고요. ROE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페이지 에너지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펄솔라가
13.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주가의 흐름이죠.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펄솔라가 단연 1위입니다. 과거 1개월 동안 20.75%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크가 있는데요. 자, 리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타 지수, 두 번째는 알트만 스코어입니다. 베타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6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죠.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1.46 그리고 썬런은 2.46이고요. 펄솔라는 1.40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의 변동성을 1로 봤을 때 펄솔라는요. 40% 정도 변동성이 더 높은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만약에 10% 올라가면요. 펄솔라는 14%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10% 떨어지면 펄솔라는 14%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썬런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10% 올라가는데 썬런은 2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10% 떨어지는데 썬런은 오히려 24.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알트만 스코어는 뭐냐면요.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위험성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트만 스코어가 1.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솔라 엣지는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요. 인페이즈 에너지 파산할 가능성 없습니다. 자, 그런데 썬런을 보시면 0.07이죠. 조금 불안하고요. 펄솔라는 4.6 굉장히 건강하죠. 자, SPWR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파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OL도 0.38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발란시트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토탈 데투 에퀴티인데요.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죠. 뎃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가 이걸 비교하는 거죠. 자, 솔라 엣지는 30.49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30만 원이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자, 인페이즈 에너지는 133.97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빌린 돈이 133만 원이죠. 따라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썬런은 굉장히 안 좋죠. 162.5%입니다. 자, 반면 펄솔라를 보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9만 원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펄솔라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분석해 봤는데요.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왜 미주온이 미주온 탑13에 다른 태양광 종목이 아닌 펄솔라를 포함시켰는지 아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었고요. 오늘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대만 기업인 TSMC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ASML이 끌고 내려갔고요. 오늘은 지금 TSMC 어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TSMC 어닝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첨단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1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은 5,926억 4천만 달러, 근데 대만 달러고요. 예상치는 5,829억 달러였습니다. 순이익은 더 좋았는데요. 2,254.49억 달러, 예상치는 2,135.59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16.5%나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8.9% 증가했습니다. 뭐 엄청난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ASML 같은 경우는 매출이 22%나 감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ASML과는 굉장히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TSMC는 6월 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2분기죠. 2분기에 196억에서 204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화고요. 자, 그런데 약 191억 달러가 지금 시장의 전망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실적을 이번 분기, 2분기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가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자, 따라서 TSMC는요.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1분기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16.5% 증가하는 데 그쳤죠. 하지만 2분기는요 30% 가까이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AI 개발의 호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고급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매달 TSMC의 성장률을 보고 계신데요,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 바닥을 찍었던 이 TSMC의 성장 추세가 드디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분기에 30%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TSMC는 2024년 3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는 칩에 대한 수요가 스마트폰 시장 침체의 여파를 상쇄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23년에 TSMC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것이 애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더욱이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면서 TSMC의 성장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TSMC의 주가 흐름, 그리고 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고요. 가장 밑에는 애플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SMC는요, 애플이 1등 고객입니다.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애플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애플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가 흐름은 중간에 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AI의 수혜주로서 곽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 정도는 아니지만 TSMC도 AI에 관련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요, AI 중심 칩이 TSMC의 매출에서 점차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TSMC라는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TSMC의 AI 매출은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의 경영진이 3개월 전 어닝 결과 발표 때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줬고요. 자,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요, 현재 수준의 AI 칩 수요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대만을 그들의 영토 일부로 간주하잖아요. 따라서 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리스크다. 가장 커다란 위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현재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2나노미터 칩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나노미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TSMC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죠. 우리가 보통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TSMC는요, 그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요, TSMC는 4분기에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의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14%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이 TSMC를 선택하고 있다. 무려 61%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SMC의 순이익은요, 업계 평균은 14%인데 지금 4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리 기업의 순이익이 높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경쟁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경쟁에 시달리게 되면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마진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TSMC의 마진은 무려 40%나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높은 마진이 훨씬 높은 7나노미터 이하의 칩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결과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이라는 테마 때문에요, 고급 칩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TSMC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미국은 또한 최근에 TSMC의 애리조나 자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 66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에 대한 예비 승인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0억 달러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캐파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생산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욱이 미국 쪽에 대규모의 공장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요, 지정학적인 위험도 조금씩 감소시키는 더블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요일이 대박인데요.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테슬라가 동시에 어닝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부분은 테슬라의 어닝 결과인데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과연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요, 급등 혹은 급락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의 어닝 결과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전기차 회사의 상황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 없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굉장히 커다랗게 악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단기 펀더멘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가해지면서 훨씬 더 커다란 투자 논리적 문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반 가까이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뭐 아니면 2030년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죠. 2천만 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꿈을 우리한테 안겨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매년 50% 정도의 성장을 일굴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 이게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테슬라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클레이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댄 레비고요. 수요일에 고객들한테 보낸 투자 메모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가 주가에 부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댄 레비의 성적표부터 좀 보여드리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적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8,783명 중에 2,81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성공 확률은 42%, 그리고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3.5%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식 종목이 쭉 나오는데 사실 자동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바클레이스의 이러한 의견은요, 미국 최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2024년 시작이 순탄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는 국내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에만 주가가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무려 37.44%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또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인력의 10% 이상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줄이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호재가 아니냐, 왜 악재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력 해고가 정말 악재인지 궁금합니다. 메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재라니 테슬라의 주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보여드리면요. 같은 성격의 뉴스를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이 20%도 되지 않은 기성세대 기업이다. 따라서 우량 기업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냐면요,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투자였습니다. 너무나 메타버스에 많은 돈을 쓰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70% 이상 떨어졌었잖아요. 따라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자제하고 순이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러한 CEO의 의지는요, 시장의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경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주가에 향후 몇 년간 5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이 뒤로 미루어지고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경영진의 결정은요, 악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레비라는 전문가는요,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로 계속해서 유지했지만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의 225달러에서 180달러로 20%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하향 조정된 목표치도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레비는요, 테슬라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월가의 기대치를 하회하고 총이익률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한 2020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자, 레비는요, 단기 펀더멘탈이 여전히 약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멀어지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레비는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이지만 이러한 질문 중에 상당수는 해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투자 논리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복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잠재적인 부정적 촉매자는요. 테슬라의 모델 2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모델 2를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델 2의 출시를 늦춘다.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면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략 전환이 테슬라의 앞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식의 성공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분법적인 결과를 가진 베팅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얘기는요. 뭐 아니면 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 투자 논리에 명백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델 2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일론 머스크가 과연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어닝 실적이 나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조만간 회복될 것이다. 이건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금방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인 추세는 변함없다. 이러한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면요. 역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메타 관련된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도 다음 주에 어닝을 발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과 더불어서 메타 어닝 발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닝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의외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악재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메타 플랫폼 그리고 기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요. 사용자에게 타겟 광고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EU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이 수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지난해 11월 달에 유럽에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위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계속해서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광고를 안 봐도 됩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적에 동의하는 사용자에게는요. 광고 수익으로 충전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처럼 광고를 보던지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면 광고를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와 소비자 단체들은요. 이러한 관행이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당국은요. 나중에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DPB에 이러한 동의의 유의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관리자가 동등한 대안에 대한 액세스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추가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무료 대안은 행동 광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못쳐박았습니다. EDPP가 성명에서 밝혔다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요.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광고에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광고 없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광고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추적에 동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요. 선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요. 광고를 봐야 되는데 이 광고에는 개인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이분법적인 선택권만 제공하는 기업은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서 유효한 동의 조건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메타가 조금 손실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동의 없이 소비자의 행동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적지 않은 광고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 수가 8%나 성장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4년부터 아마존 멤버십을 추적해온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아마존닷컴의 미국 쪽 프라임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8%나 증가한 1억 8천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억 8천만 명이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미국 인구의 한 53%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 아이들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아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증가는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빠른 배송이라는 아마존의 약속이 월마트와 틱톡샵, 쉐인, 테무 등 중국계 기업과의 온라인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쇼핑객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주식은 위험성,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투자 리스크는 역시 경쟁의 심화였습니다. 틱톡이라든지 쉐인, 테무 같은 굉장히 좀 그 중국에서 어그레시브하게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낼 정도로 좋은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 소비자들은요, 아마존에 연간 140달러 혹은 월 15달러를 지불하면서 배송비 할인을 받고요. 광고 지원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프라임 구독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미국 쇼핑객의 75%가 프라임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요, 아마존이 여전히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사용자의 수가 늘고 있다.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시카고 리서치 회사는요, 화요일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마존 쇼핑 습관이 프라임 멤버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간 140달러를 내야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미존 올인원 멤버십도 그렇고요, 시킹알파 멤버십도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멤버십 피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가면 갈수록 가입자의 수가 늘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양질의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존은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프라임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수에 대한 수치를 공개한 겁니다. 3년 동안 지금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조만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람을 합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 분기에 구독 서비스 매출을 공개하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 매출은 대부분 아마존 프라임에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아마존이 3월 31일 마감된 분기에 구독 서비스 매출이 1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도 엄청난 사람이 가입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멤버의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상위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들어가 있는 시장의 규모라든지 잠재력, 이런 것도 봐야 되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자입니다. 이 얘기는요, 경쟁 기업이 들어오려고 노력할 때 과연 이 경쟁 기업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역시 아마존은 이번 기사를 통해서 경제적 해자가 확실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엄청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테무라든지 쉐인 같은 기업에서 이 물량 공세를 할 때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하루 잘 정리하시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